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를 펴보시면 부동산 등기를 들어가요. 이 부분에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2차 과목에서 공시법하고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시법 과목에서 배우는 등기법에서보다는 좀 크게 원론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뭐 제가 전에 OT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2차 과목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초반에는 1, 2차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으시고 공시법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확실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민법 실력도 향상되고 공시법 실력도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라고, 저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원론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강의가 될 겁니다. 일단 1번 등기의의가 나오죠. 일단 등기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등기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공적 장부에 적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해요.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도 뜻이 같아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와 등록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냥 입법자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라고 하고요. 자동차는 등록, 또 선박은 또 등기. 아마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공부하시면 중개업자 또 등록 이렇게 배우시거든요. 아무튼 등기든 등록이든 뭐 말은 다르지만 뜻은 뭐라고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해요. 따라서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 요 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 필증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반대로 등기 필증을 받진 않았지만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뭐가 된 거죠? 등기가 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등기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부 해가지고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 해가지고 토지나 건물,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가 편제가 됩니다. 따라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3번 등기사항 해가지고 등기되어야 할 물건과 2번 등기되어야 할 권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은 등기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원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등기법,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 해가지고 1.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가 나와 있는데 등기부가요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표제부라는 부분이 있고요. 갑부라는 부분이 있고 을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뭐 면적이 어떻네, 뭐 구조가 어떻네, 뭐 이런 거죠. 그다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을구에는 뭐 하게 되냐면 기재하게 돼요. 그러면 요 갑과 을구는 결국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고요. 표제부에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사실에 관한 등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어디에다 기재합니까? 표제비에 기재하는데 이게 뭐죠? 사실에 등기고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구에 기재하는데 이게 뭐죠? 권리의 등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번 보존 등기, 권리 변동 등기가 나와 있는데 보존 등기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등기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기부를 새롭게 편제해야 되는데 이런 등기를 우리가 뭐죠? 보존 등기라고 하고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등기에 대해다가 권리가 변동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리 변동의 등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1번 기입등기, 2번 경정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란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산화돼가지고 인쇄되지만 과거에는 진짜 등기관들이 손으로 막 개발세발해가지고 한자로 쓰는 등기부 한번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는 등기가 뭐예요? 기입등기인 거죠. 근데 등기부를 보면은 적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입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줄거 있고 다시 말하면 적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등기들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정등기고 넘겨보시면 변경등기고 말소등기고 멸실등기고 회복등기예요. 물론 우리 민법 시간에는 뭐죠? 개념만 하시면 돼요. 좀 설명드릴게요. 자, 등기부에 기재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된 거죠. 근데 기재하기 전에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등기는 정확히 기재가 됐는데 기재된 후에 잘못되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등기부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부가 전부가 잘못됐다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뭘 하게 되냐면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이름은요 안녕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등기를 신청하면서 이렇게 안녕찬이라고 정확히 적어서 신청을 했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요 찬자를 자꾸 환자로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멀쩡히 제가 안녕찬이라고 썼는데도 안녕한씨 안녕한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안녕찬이라고 등기 신청서에다 적어놨는데 등기관이 요거를 잘못 봐가지고 등기부에다가 안녕환이라고 잘못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는 원시적 불일치일까요? 후발적 불일치일까요? 자, 등기관이 잘못 본 시점은 등기부에 기재하기 전에 잘못 본 것이니까 이것은 뭐죠? 원시적 불일치고요. 이 안녕환을 안녕찬으로 올바르게 바꾸는 등기가 뭐예요? 경정등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안녕찬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또 불만인 게 뭐냐면 이 성이 안씨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 하면 이게 부정적 의미가 있죠. 저희 형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나중에 애 나면 애들 이름을 한글로 짓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 바가 있는데 한글로 못 지겠더라고요. 뭐 이쁜이 그러면 안 이쁜이, 뭐 슬기, 안 슬기,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근데 저희 형은 제 조카를 진짜로 한글로 이름을 적거든요. 대단한 형인데. 아무튼 근데 제가 요 안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폼나게 앙들의 영찬이라고 성을 바꿨어요. 그러면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름을 바꿈으로써 잘못된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뭐죠? 후발적 불일치고요. 안영찬을 앙들의 영찬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변경등기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영찬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 등기사항은 난 전부가 잘못된 것이니까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뭘 하게 되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 정도는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요? 멸실등기, 회복등기가 남았죠. 일단 멸실등기 이건 또 용어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멸실 회복등기 그 다음에 말소 회복등기 요 세 가지를 좀 구별해 보시는데요. 일단 말소 회복등기는 이해되실 거예요.
말소가 됐는데 그 말소가 적법하지 않아서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이건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는 뭐냐면, 멸실 등기란 목적 부동산 전부가 멸실이 됐을 때 하게 되는 등기가 뭐죠? 멸실 등기고요. 형태는 등기부 자체를 뭐 하게 되냐면 폐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멸실이 됐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전부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관한 등기부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뭐 해야 되겠어요? 폐쇄해야 되겠죠. 요때 하는 등기가 뭐죠? 멸실 등기예요.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전부가 멸실된 경우면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일부가 멸실됐으면 그때는 멸실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땅이 전부가 다 없어졌다면 등기부를 폐쇄하는 뭘 하게 돼요? 멸실 등기를 하는데, 이게 100평이었는데 이게 30평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폐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요 표제부에 있는 면적 부분을 100평에서 뭐로 바꾸면 돼요? 70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돼요?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멸실 회복 등기는 언제 한다고요?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소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등기부가 불타서 없어졌다면 다시 새롭게 뭘 만들어야 돼요?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대단히 흡사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니까 좀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형식에 의한 분류인데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고요. 독립된 순위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기존의 번호를 끌어다 쓰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인 공시법, 등기시법 시간에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의 발생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1. 본등기와 가등기, 우측에 2. 가등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를 취하는 건 알고 있죠. 전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물권이 변동되는데, 이렇게 물권을 변동시키는 등기를 우리가 뭐죠? 본등기라고 하고요. 등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등기라고 해요. 이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등기 절차해 가지고 1. 등기 신청 나와 있는데 요 19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민법 시간에는 절대로 시험이 안 나오고요. 2차 과목인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번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 민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전했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뭔가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뭐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현재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전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2번 발생 원인과 성질에서 나번 발생 원인에 보시면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자, 기억나시나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실체적 권리관계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등기가 뭐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죠. 이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전에 이런 거 했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하죠? 유인성설을 취하니까요. 따라서 을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이 부동산은 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말소해달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왜요?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요. 3번 점유취득시의 경우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아직 소유권은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등기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3번 좀 길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전에 했던 유인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가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갑의 것이고 갑의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등기 명의를 회복하고요.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네, 우리 판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치명적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가 B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B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고 B가 C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고 C가 또 D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어요. 라고 가정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A와 B 간의 매매가 무효면 B의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C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C의 등기도 무효고 D의 등기도 무효니까 이 부동산은 누구에게? A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A가 직접 D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 이때 A의 말소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란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D의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 명의가 A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C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A는 C한테 뭘 청구해야 돼요? 말소를 또 청구해야 돼요. 말소 청구하면 C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또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요. 그럼 A한테, B한테 또 뭘 청구해야 돼요? 말소를 청구해야 되죠. 그럼 도대체 재판을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재판하면 기본이 뭐죠? 3세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9번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가 이거를 못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를 뭐예요? 복잡하게 만들고 재판을 여러 번 하게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FM이긴 하지만 꼭 이런 바보짓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다. 따라서 A는 D에게 직접 바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이전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죠. 물론 형태는 말소 등기 청구고 이전 등기 청구지만 어차피 어떻게 해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입니다. 아니면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둘 다 형태는 다르지만 누가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으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이 말소 등기라고 할 것을 굳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써가지고 시험에 잘 내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뭐죠? 같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 효력에서 1번 본등기 효력인데 이 본등기가 뭐냐면요. 종국 등기예요. 자, 그러면 본등기, 종국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물권이 변동되는데 이게 뭐죠? 1번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2번 대항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슨 효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적 효력이 있는 거죠.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열 순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등기된 순서, 성립된 순서에 의해서 그 순위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 5번 점유적 효력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소유권에서 취득시효를 두 가지 배워요.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왜 얘는 20년이고 왜 얘는 10년이냐?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가 점유 효과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뭐요? 단축시켜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점유 효과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적 효력이라고도 해요. 다시 한번요. 일반 점유 취득시효는 뭐예요? 20년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죠? 10년이다. 왜냐하면 등기가 점유 효과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점유기간을 뭐죠?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줄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추정조력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료에 지금 제가 이번 강의 때 등기가 들어왔거든요. 그죠? 등기에서 우리 민법에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추정적 효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이게 죄송합니다.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숙지하시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그럼 을은 자신 앞에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는 을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은 스스로가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겠죠.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을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을 받는데 요 매매 계약을 일반에서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죠? 추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적법이라고 하고요. 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등기원인의 적법이라고 하고요. 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 절차의 적법인 거죠. 총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게 너무 일반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쉽게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받고 등기가 유효함을 뭐예요? 추정받는다라고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을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전 권리자인 갑에 대해서도 뭐 할 필요 없는 거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추정의 인적 범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느냐라고 주장한다면 을이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갑이 을에게 매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지금 제가 등기가 무효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추정이 깨졌다 그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등기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을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허무인, 사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추정이 깨집니다. 자, 보존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거든요. 따라서 보존 등기하기 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소유자가 있었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등기는 무효는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이 등기는 뭐일 수 있는 거예요? 유효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취지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면 추정이 깨지는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조치법이 뭐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특별조치법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앞에 뭐 붙는 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쉽게 예를 들면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동성동본이 결혼을 못했어요.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도 그래도 꼭 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이놈도 저 안신데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년회 때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결혼했다는 거죠. 애가 둘이래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똑같은 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너 어떻게 해? 너 혼인신고도 못하는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와 같이 동성동본인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단위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몰아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 친구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내년이면 혼인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호적 올린 데는 아무런 지정이 없다라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것과 유사한 것이 뭐냐면 특별조치법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도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분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때 봤더니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본인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증조 할아버지한테 자신에게 상속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증조 할아버지 다른 후손 부분을 모두 만나 뵙고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포기 또는 확인서, 뭐 보증서 이런 걸 첨부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태반이고 살아계시는지 돌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러신단 말이죠. 자, 이런 분들은 언제를 기다리시면 돼요?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인후보증서라고 해가지고 보증서 한 2장 정도 첨부하면 자기 앞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요, 대부분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법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큰 틀을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잘 나눈 부분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그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6번 공신력, 공신원칙. 기억나시나요?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그게 뭐였어요? 선의취득이었고요. 선의취득이고,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공신력을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의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는데, 물권이 변동되는 등기가 뭐예요?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고, 등기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뭐죠? 가등기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네가 201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엉아가 요 아파트 한 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을이 건방지게도 고마워 형 이런 게 아니라 인간아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등기해줘 이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를 갔어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이 원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본등기, 종극등기를 해버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은.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등기가 필요한데 요때 하는 것이 뭐예요? 가등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을은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합격했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는 뭘 갖게 돼요?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가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면 보통 뭘 말하냐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말은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안 넘어가죠. 물권 변동이 되지를 않고요. 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금 공부한 추정력도 가등기에는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이 되질 않아요. 최근의 문제에서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오답을 해서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자, 가등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 자체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나중에 을이 합격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등기부 갑구에요. 현재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번에서 합격하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그래서 갑이 3번에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병은 합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거고요. 또 을은 자신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인정되지 않아요? 추정록도 인정되지 않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중에 을이 합격을 해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을은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될 텐데 본등기를 할 텐데 이 소유권의 순위는 1, 2, 3, 4가 아니라 2번이라는 순위를 뭐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물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예요? 본등기한 때죠. 그렇지만 을의 소유권의 순위는 언제예요? 가등기한 때 순위가 뭐가 돼요? 보존이 되고요. 이러한 을의 가등기의 순위가 보존이 되는 결과 병의 등기 후 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등기관 입장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 등기는 뭐예요? 2번이고 병의 소유권 등기는 뭐죠? 3번이니까 요 병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해버린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고요. 순위가 보존되니까요.
따라서 을은 나중에 본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한테? 갑한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병의 등기는 등기간에 뭐 할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6페이지에 4번 가등기도 뭐죠?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이 요건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